듀켄바이오를 보면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코스닥이 이전 상장했고 또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사인 지우영이 최대 주주잖아요. 무려 51.6%나. 이거부터가 뭔가 좀 든든한 느낌인데요. 네, 그 지배구조 자체는 뭐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시장 점유율인데 이게 94.3%래요. 와, 이거 뭐 거의 독점인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거 엄청난 기회 아닌가요? 그 점유율 숫자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이죠. 94.3%면 압도적이긴 한데, 근데 그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배경이라면요? 듀켄바이오의 주력 매출은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 암 진단용 FDG가 59%로 가장 크고요. 파킨슨병 진단용 FPCIT도 한 9% 정도 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진단 쪽은 성장세는 맞는데 비중은 14%, 금액으로는 약 51억 원 규모예요. 아직 절대적인 크기는 아니라는 거죠. 94.3%라는 점유율이 당장 뭐 막대한 수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중요하죠.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긴 한데 이게 완전 미래 기술이잖아요. 그 ADC, 항체 약물 접합체가 원리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약물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딱 붙여서 암세포나 특정 병변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진단용은 이제 F18 같은 동위원소를 써서 PET-CT로 찍으면 병변 위치가 딱 보이는 거고요. 아하. 치료용은 LU177 같이 좀 더 오래가는 그러니까 반감기가 더 긴 동위원소로 직접 세포를 공격하는 원리죠. 진단이랑 치료당 쓰는 동위원소가 다르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방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반감기가 아주 짧다는 거예요. 진단에 주로 쓰는 F18은 고작 110분입니다. 110분이요? 2시간도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생산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배송해야 하고 재고라는 걸 쌓아둘 수가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지역별로 듀켄바이오 같은 로컬 기업이 시장을 꽉 잡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그게 바로 진입 장벽이 높고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는 이유잖아요. 그 제약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진입장벽 측면에서는 그런데 동시에 이게 엄청난 운영상의 제약이자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요 예측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극 손실이 바로 직격탄이 되는 거죠. 일리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그 치매 치료제 레켐비가 작년에 국내 출시됐잖아요. 근데 이거 처방받으려면 PET-CT 진단이 필수적이고 거기에 듀켄바이오 제품이 쓰인다. 이건 정말 점유율 94.3%면 레켐비 시장 확대의 수혜를 그냥 그대로 다 받는 거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확실한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죠. 그 연결성은 분명히 있죠. 특히 국내에서는 미국과 달리 뇌척수액 검사보다 PET-CT 선호도가 높으니까 듀켄바이오한테 유리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낙관하기는 좀 이릅니다. 일단 레켐비 처방 대상이 초기나 경증 환자로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또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전부 처방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렇긴 하겠네요. 더 중요한 건 지금 2025년이잖아요. 신경과를 보유한 병원이 한 2228곳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레켐비 진단이나 처방이 가능한 병원은 아직 정말 극소수입니다. 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열릴까 하는 점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18년까지 21만 도즈, 나중엔 최대 65만 도즈까지 확대한다면서요. 이건 뭐 엄청난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공급가 한 50만 원으로만 잡아도 2028년부터 최소 연 1,000원 매출이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회사 측의 최소 수요 예측치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실제 수요가 정말 그만큼 그 속도로 따라와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감기 때문에 생산량과 판매량이 거의 일치해야 하는데 만약에 수요 예측이 틀리면요. 그 증설해 놓은 생산시설은 그대로 다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전망 이면에는 그런 위험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다음 성장 동력, 전립선암 진단제 프로스타사이클은 어때요? 이것도 PSMA라고 전립선 특이 막항원을 타겟하는 최신 약물이고 F18 기반이라 정확도도 높다면서요. 올해 7월이면 식약처 허가도 나올 것 같다던데. 네, 그 F18 PSMA 약물인 프로스타사이크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국내 전문의들의 수요가 꽤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쵸. 허가만 받으면 지호형 유통망 있잖아요. 4,300개 병원. 이걸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시장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거의 뭐 치매 진단처럼 독점 구조로 갈 가능성 높지 않나요? 글쎄요. 이건 역시 아직 허가 전이라는 불확실성이 일단 있고요. 2025년 7월 예상인데 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국내 PSMA 진단 시장 자체가 아직 제대로 열려 있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경쟁 약물도 있고 시장이 형성됐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란 말이죠.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유통망이 강점인 건 맞지만 시장 자체가 천천히 열리면 이것도 기대만큼 빨리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 경쟁약물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아,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군요. 마지막으로 CDMO 사업 진출 계획, 이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루127 기반 치료제 라이센스인을 지금 논의 중이고 이게 성공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CDMO 강자로 딱 발돋움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CDMO는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2027년부터 연 1만 도즈 생산 시작하고 도즈당 가격이 3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던데 이야, 이것도 엄청난 기회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논의 중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라이센스인, 즉 기술 도입이 먼저 성공해야 하고 그 다음에야 CDMO 설비 투자하고 생산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아, 아직 단계가 좀 남았군요. 네. 그리고 2027년 생산 목표 연 1만에서 2만 도제라는 것도 역시 최소 수요 기반의 예측치고요. 실제 고객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치료용 동의원소는 진단용보다 더 까다로운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성공하면 바이오 기업 최초로 방사성 동의원소를 직접 공급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넘어야 할 규제나 기술 장벽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휴, 들어보니 장점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 종합해보면 듀켄바이오가 국내 알츠하이머랑 전립선암 진단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치료제 CDMO라는 미래 먹거리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저는 여전히 굉장히 주목해야 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그리고 뚜렷해 보이는 성장 동력들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이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시장의 아주 독특한 구조, 그러니까 그 짧은 반감기 때문에 생기는 물류 제약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각 지역 로컬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폐쇄적인 환경이 과연 듀켄바이오에게 앞으로도 계속 기회로만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혹시 예상치 못한 어떤 기술 변화나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오히려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